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니까 저는 설교보다 가정에 관련된 또 부부에 관련된 세미나 비슷하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는 이제 군에 있어서 생각보다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2번 정도 설교하니까 설교에 맥이 끊겨가지고 제 와이프 하는 말이 당신 설교는 별로니까 부부 세미나나 많이 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여기 왔어요. 제가 부부 세미나는 이제 한 10년 이상 쭉 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해서 목사님께 한번 하고 싶다고 부탁을 드렸더니 정말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걱정도 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뉴저지에 부대가 큰데요, 공군부대가 있는데 거기 큰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많아서 이제 그쪽 길을 저희가 산책을 많이 하는데, 하루는 바람이 심하게 불고 폭풍이 왔는데 번개도 치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큰 나무가 쓰러졌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큰 나무가 쓰러지지 하고 가서 보았더니 그 밑둥아리가 속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나무가 아주 우람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많은 가정들이 어쩌면 이 나무처럼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행복하지 못한 부부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군대에서 이렇게 병사들하고 이제 1대1 상담을 많이 하는데 정확한 통계가 거의 젊은 병사들 요즘 한 60%가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 통계가 요즘 부부들이 이혼하는 확률이 거의 50%예요. 심각하죠, 진짜. 그리고 이제 50% 정도가 보통 이혼 없이 이제 사는데 그 보통 결혼한 부부 중에 50%가 통계적으로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다 행복한 얼굴이신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정말 둘도 없이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요 꼭 그래요.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대요. 자기 와이프도 자기를 만나가지고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 친구, 그 친구의 아내하고 제 아내하고 또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둘이는 그냥 거의 매일 통화하더라고요. 자주 통화하더라고요. 근데 제 와이프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제 친구의 아내가 제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행복하지가 않대요. 포기하고 산대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말을 해줘야 되나 말을 안 해줘야 되나 고민이 많아요. 정말 재밌는 거는 저희가 이제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 이렇게 남편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개인적으로도 물어보고 그룹으로 물어보면 남자들한테 당신은 지금 결혼 생활이 행복합니까? 하고 물어보면요, 남자들은 90% 이상이 예,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우리가 또 물어보면 70% 이상이 행복하지가 않다고 얘기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전 참 궁금합니다. 어제 이제 결혼 세미나 때 말씀했던 것처럼 남자는 단순하고 여자는 복잡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대답을 좀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남자는 거의 대부분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여자분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 그 벌레가 나무를 갉아먹어 속이 텅 비어 그 나무가 쓰러진 것처럼 오늘 본문에 아주 똑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15절을 보게 되면 이 아가서는 어쩌면 사랑의 연애 편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15절에 보게 되면 포도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별 볼 일 없는 곳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포도원이야말로 즐거움,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꽃이 피어있는 포도원은 행복한 가정을 상징하는데요,
포도원에서 농사를 잘 지어 수확을 하려면 뭐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포도원 농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 포도원에 작은 여우들이 굴을 파고 서식을 한대요. 그런데 꽃이 필 때쯤 되면은 이 여우들이 나와가지고 포도원을 돌아다니며 아주 농사를 엉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농사를 짓는 농부는 이 포도원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만 포도 수확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특별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과 같은 행복한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작은 여우를 붙잡아야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권이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지혜를 주셔서 내 가정, 내 부부 사이에 작은 여우는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작은 여우를 붙잡을 수 있도록 결단케 하옵소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무대화의 여우를 잡자. 무대화가 뭐냐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에 부부가 30분 이상 대화를 안 하고 산다면 그건 emotionally 그 이혼 상태래요. 정서적 이혼 상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남편과 내 자녀들과 패밀리 안에서 30분 정도 하루에 대화를 하고 있는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녀들이 다 이제 나가고 이제 대학도 다 마치고 직장을 잡고 나가니까 집이 엠티 네스트가 됐어요. 이제 부부만 사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이들 때문에 뭐 대화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이들이 나가버리니까 싸울 거리도 없대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한 지붕에서 남남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황혼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아니 도대체 말하고 지내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서 평생을 산 부부가 황혼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가? 대화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가?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가정이 깨지는 건 말이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집이 없어서가 아니고 거기에 위로와 격려가 스탑될 때예요. 거기 더 이상 위로하고 격려하고 관심을 주는 이게 스탑됐을 때 그 가정이 깨진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누군가 대화를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그 무대화의 부부, 그래서 스피치리스 커플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밥을 먹는데 대화를 안 해요. 정말이에요. 그런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그 전화를 이렇게 하니까 뭐 언제 한국에를 나간대요. 한국에 나간다고 얘기를 해서 한국에서 뭘 하고 그래서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서 사모님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목사님이 한국에 나간다면서요. 다음 달에 한국에 나간다면서요. 그런데 사모님이 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그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하죠? 남편이 한국에 다음 달에 나가는데 부인이 몰라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제 그 병사들하고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거든요. 해보면 정말 대화를 안 하고 사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나오면 죽잖아요. 그렇죠? Fish cannot survive without water. 그렇죠? 근데 여자는요 말을 안 하면 죽습니다. 아세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니드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남자보다 훨씬.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들으냐면 심리학자에 의하면 남자들은 하루에 말을 잘하시는 분이 보통 7,000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한답니다. 하루에 7,000개 정도의 단어를. 여자분들은 얼마 정도의 단어를 쓸 것 같아요? 21,000개 이상의 단어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쓰는 단어보다 3배나 많은 단어를 쓰는 게 여자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그런데 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상도 남자는 정말 7,000개 단어를 쓸까? 그분들은 3가지 단어만 쓴대요. 집에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죠? 밥 됐나? 조금 있다가는 아는, 그 다음에 뉴스 보고 텔레비 보다가 자자. 그러면 끝이래요. 이래서 행복이 오겠습니까? 대화가 단절된 가정에 따라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고독이에요. 고독. 같이 살고 같이 밥을 먹고 부부고 자녀이고 부모인데 거기 고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독이 심해지면요,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원통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이런 집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는 목사님에게 맡기고,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님 여기 청빙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실제적인 얘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실제적인 얘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대화를 좀 할 수 있을까 이제 가르치며 저도 실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그 스페셜 데이팅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그 특별한 날 부부가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없으세요? 그거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권면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요일 밤 7시 우리 부부 차 마시는 날. 그게 뭐야? 별것도 아닌데 수요일 밤 7시에 퇴근하고 와서 차 마시는 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은 방에다 몰아놓고 부엌에서 아니면 밖에, 가능하면 밖에 불도 좀 끄시고 거기 촛불 몇 개 켜놓으시고 또 아내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도 좀 켜놓으시고 거기서 부부가 차 마시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쉬운 일 같죠? 근데 사실은 이런 게 행복한 부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분들에게 하고 많은 남자 중에 왜 이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했습니까? 저 바다에 나가면 물고기 되게 많은데. 그러면요 여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He is the kindest man, very thoughtful and romantic.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예? 이 남자가 너무 친절하고 사려가 깊고 또 낭만적이니까, 로맨틱하니까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연애하고 허니문 할 때는 우리 몸에 그 특별한 호르몬이 생기잖아요. 이 케미컬이 생기는데 이게 한 2년 정도 지속이 된대요. 근데 2년 정도 지나면 없어져 버리고 뭐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정상이 되는 거예요. 정상. 그러면 보통 남자분들이 더 이상 친절하지도 않고요, 사려 깊지도 않고 더 이상 로맨틱하지도 않아요. 스탑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20년 30년을 살고 나이가 60이 되어도 저는 여러분이 여전히 그 데이트할 때에 친절하고 사려 깊고 낭만적이었던 것처럼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왜 못하세요? 저희 집에 그 특별한 데이트가 있는데 토요일 날 보통 한 10시쯤 되면은 저희가 이제 제 아내를 여보 오늘 스페셜 데이트 합시다 해가지고, 그럼 와이프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화장도 예쁘게 하고 이제 세면하고 화장하고 이제 저희가 그 스페셜 데이트를 하러 가는데, 저희 부부가 어디를 가느냐면 그 맥도날드를 갑니다. 왜 거기 가는지 아세요? 돈을 많이 아끼려고. 거기 싸잖아요. 그 맥도날드 커피 괜찮아요.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이제 10시쯤 되면 손님이 많지 않거든요. 거기 가서 뭐 커피나 오렌지 시키고 스몰 브레이퍼스트 시켜가지고 거기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요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스페셜 데이팅 하니까 아주 럭셔리한 레스토랑에만 가는 줄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가끔 제가 그 비싼 데도 가요. 그 치즈케이크 팩토리 아세요? I hate that place. 거기요 치즈케이크 한 조각에 $10이 넘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가끔은
그 치즈케이크 팩토리 가면 진짜 안에 데코레이션 좋잖아요. 아주 낭만적이에요. 거기 가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스페셜 데이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적인 겁니다. 스페셜 데이트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드십시오. 우리 남자분들 약속 좀 하세요. 부부 사이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바쁘시면 한 달에 한 번, 가능하시면 한 주에 한 번, 토요일 날 아니면 주일 오후 식당에 가셔도 되고, 영화를 보셔도 되고, 예? 또 공원에 가셔도 되고, 음악회를 가셔도 되고, 방법은 많습니다. 두 번째, 산책을 즐기십시오. Take a walk. 제가 오래전에 제 아내한테 이게 제가 많이 배우잖아요. 가르치니까. 그래서 나도 이걸 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우리 산책을 좀 합시다 했는데 제 아내가 대답이 뭐냐면 No. 그래서 제가 Why? 하고 물어봤어요. 아니 왜 산책을 안 하겠냐고. 그랬더니 제 와이프 말이 I hate sunshine. 한국 분들은 정말 유단스러워요. 그 산책할 때 보면 이렇게 챙키 넓은 모자 쓰고 산책하시는 분은 전부 한국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뭐 이렇게 제 아내도 햇빛을 싫어해서 산책하기를 원치 않는데요. 근데 그걸 해결할 방법을 오랫동안 찾지 못했어요. 제 아내가 햇볕이 싫어서 산책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fter sunset. 근데 그거 생각하는데 한참 걸렸다니까요. 해 진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해 질 때쯤 하면 되잖아요. 더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산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셀폰에 보면 그 헬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만보 걷기. 그래서 이렇게 10,000 스텝을 걸으면 이게 한 4마일 정도 됩니다. 시간이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저희 부부가 거의 매일 산책을 1시간씩 이상씩 합니다. 한 번은 캘리포니아에서 생각이 나는데 산책을 하다가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다 잊어버렸는데 우리 부부가 산책을 하다가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나 산책 안 할 거야 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러면 안 되겠구나 또 배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책할 때는 이거는 스페셜 데이팅이니까 에브리데이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아내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산책을 할 때는 절대로 프로블럼을 얘기하지 말고 이슈를 얘기하지 말고 애들 얘기도 하지 말고. 왜 애들 얘기하지 말아요? 애들 얘기하면 많이 싸우더라고요. 돈 얘기하지 말고. 왜요? 돈 얘기하면 많이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때로는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어깨를 서로 잡고 산책을 하고 어떤 때는 막 빨리빨리 걸어요. It's my PT. 예? 운동, 내 몸을 위해서. 그래서 갖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산책을 매일매일 하는데 룰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지 말고 편한 얘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꽃 얘기하고 가면서 돌 얘기하고 저희가 그 캘리포니아 살 때 그 베이에리어 살아가지고 진짜 바닷가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람 얘기하고 날씨 얘기하고 여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렸을 때 내가 어디에 살았는지 얘기하고 어렸을 때 내 꿈이 뭐였는지 얘기하고 앞으로 미래에 뭘 하고 싶은지 얘기하고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1시간 동안 우리가 얘기를 하고 들어주고 그러니까요. 지금은 산책하면서 싸우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결혼한 지 29년이 됐는데 지금 제2의 허니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죠, 여러분? 저도 어떻게 대화하는지 정말 모르고 지냈는데 이거를 매일매일 하니까 돼요. 저희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을 만들어 가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30주년이잖아요. 저희 부부가 산책을 하면서 여보 내년에 30주년인데 뭘 해줄까? 내가 좀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당신 뭘 원하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막 우리 여행을 할까? 뭘 할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겠어요? 할 수 있죠? 너무 쉽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스페셜 데이팅, 다음에 산책하는 거. 세 번째는 들어주는 것을 배우십시오.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두 분 다 들어주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오후에 시간이 있으면 이 부분은 좀 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말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티네이저를 가지고 있는데 티네이저가 문제입니까? 문제 이유는 여러분들이 티네이저한테 안 들어주기 때문이에요. 들어주면 90% 이상이 해결됩니다.
그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제 아이가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할 때 많이 울었어요. 그랬었구나. 그걸 몰랐구나. 저희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태어났잖아요. 한국말을 교육을 시키고 교회에서 이제 한국어 배우고. 저는 아이들이요, 저희들이 말하면 다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얘기하면 다 알아먹는 줄 알지? 나 50%도 이해 못해. 그걸 몰랐다니까요. 한국말을 하긴 하는데 정말 깊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끄집어냈을 때 그때 많이 울었어요. 아, 이랬구나.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니까 아이의 아픔이 사라지는 걸 봤어요. 두 번째, 무관심의 여우를 잡자. 첫 번째는 무대화의 여우를 잡자 했고, 두 번째는 무관심의 여우를 잡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관심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의 12아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그 가정 세미나를 하는 사람으로서 분석을 해보면 야곱은 대단히 문제가 많은 아빠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의 두 아들에게 관심을 많이 주죠. 요셉과 베냐민. 근데 10명의 다른 아들한테는 어때요? 관심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10형제가 두 형제를 미워해서 팔아먹잖아요. 노예로. 야곱의 머리가 휘어졌습니다. 관심을 안 받으면 자녀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셨던 분이세요.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그 삭개오를, 그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생각해 보면 그분은 부자였고 가진 것도 많고 그랬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대화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 무시했던 사람이잖아요. 고독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할 때에 삭개오가 기뻐하며 예수님을 집에 모셔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변화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가진 것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3배나 4배나 더해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관심을 주시니까 그분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별 볼 일 없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그 예수님의 관심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도 변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녀 사이에 이 관심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관심. 사람들은요, 이 어텐션을 다 받고 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부부 사이에는 관심이 굉장히 필요한데 요즘은 무관심의 부부가 많아요. 그 신혼 때는 그 아내들이 막 그냥 요리를 잘 못하잖아요. 3층밥도 짓고 막 그러는데 요리책을 들고 다니면서 그냥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먹어보라고 그러는데 그 맛이 없어도 그때는 남편들이 전부 다 야 맛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당신 식당 차려도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애들도 크고 아내들이 바빠지니까 어떤 데 가보면요, 쪽지 한 장 있어요. 여보, 냉장고에서 뒤져서 잡수세요. 추신, 설거지도 해놓으세요. 요즘에 어쩜 남편들은 무관심에 시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남편만 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자분들이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미장원에 갔다 오면 남편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나 어때? 이렇게 할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또 그렇게 물어보면 야, 머리 했구나, 진짜 이쁘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또 하는 말이 애썼네. 그럼 되겠습니까? 이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자, 가정에서 관심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대화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피지컬 터치.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2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허그 테라피. 허그가 뭔지 아세요? 팔만 쫙 뻗고 가까이 가면 되는 게 허그예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있을 때에 여러분 아내나 남편을 항상 허그해 주십시오.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뒤에서 가볍게 허그해 주세요. 그리고 말할 수 있으면 하세요. 어제 말했던 것처럼 야, 당신은 뒤에서 봐도 왜 이렇게 예쁘노?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포도원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정신병동에서 이제 근무를 많이 하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프랙티셔널하게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룹 테라피도 하고 이제 인디비주얼 카운셀링도 하고, 이 정신병동에 와 있는 아이들, 자살 충동, 우울증에 걸려서 온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가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대부분은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제가 허그 테라피를 많이 해요. 허그 테라피 그룹 할 때에 허그를 많이 해줘요. 그게 얼마나 치료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 부부 사이에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허그해 주는 거 싫으세요? 그거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허그 많이 해주십시오. 그거 할 수 있죠? 쉽죠? 두 번째, 키스 테라피. 남편이 아내한테 키스하는데 뭐 잘못 있나요? 없죠?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한 6시 반, 7시 사이에 출근을 하는데 저희 아내가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아침에 이제 생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생식을 먹으니까 제 아내를 제가 깨우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정 세미나를 갔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출근할 때 잠자고 있는 아내한테 꼭 뽀뽀를 한번 해주고 간대요. 그래, 나도 한번 해보지 뭐. 왜 안 되겠어?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노력해야지. 내가 그걸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래서 잠자고 있는 제 아내한테 가서요, 키스를 제가 한 번, 기분 좋을 때는 2번 해줬어요. 여자가 잠을 자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1년 이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잠잘 때 당신이 키스를 해주고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내 필링이 정말 사랑받고 있는 느낌이래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싸웠거든요. 그럼 키스를 하고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때 참 힘들더라고. 여러분, 피지컬 터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관심을 주는 방법이에요. 대화를 하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허그를 해주고 또 작은 키스를 해주고, 이게 부부 사이에 관심을 주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칭찬해주기입니다. 칭찬해주기. 우리는 입만 열었다 하면 잘못한 게 보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본성인데 이걸 조금 턴 해가지고 잘하는 걸 보도록 해야 돼요. 잘하는 걸 보세요. 그걸 얘기하시는 게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칭찬하는 방법도 이게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토요일 날 설거지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오늘 설거지를 해줬는데 당신이 나를 배려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감사해요. 또 달라요. 그렇죠? 또 아내가 오늘 이제 교회 오니까 그냥 머리를 다듬고 옷을 예쁘게 입고 교회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 칭찬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신 오늘 머리하고 옷하고 목걸이가 아주 그냥 세팅이 잘 됐어. 매치가 너무 잘 돼. 어떻게 그렇게 잘해? 너무너무 멋있어.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아내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웃고 목사님한테도 진짜 싱글벙글하니 친절하게 잘할 것 같아. 여러분, 그게 관심의 시작입니다. 시작은 그렇게 하는데 갈수록 이제 고차원적인 그런 방법들이 있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좀 실체적인 방법을 드리고 싶고, 특별히 이 한국 컬처가 그런 걸 못해요.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들, 제가 배웠던 방법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이거 듣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약속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이것들을 하시면 여러분 부부 사이가 달라집니다. 차이가 나요.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한 달만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남는 길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진리 대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모시는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붕괴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48년 전에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미래를 예측했는데 이런 글을
썼는데 챕터 11에 보면 파괴될 가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48년 전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미래는 실험 결혼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젊은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잖아요. 어떤 때는 하루에 80명씩 상담을 합니다. 며칠 동안.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디플로이 전쟁에 가기 전에 레디네스를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채플린이 다 상담을 하게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Are you single? 그러면 No. Are you married? No. 그럼 Who are you? 제가 물어봐요. 아니 싱글도 아니고 결혼도 안 하면 뭐예요? 뭔지 아세요? 실험 결혼하는 친구들이에요. I have fiance or I have cohabitant. I have boyfriend.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데 결혼 안 해요. 같이 사는 지 7년이 됐는데도 결혼을 안 해요. 실험 결혼인데 살다가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를 이제 계속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래요. 젊은 친구들이 왜 결혼 안 하니? I have fear of divorce. 자기 친구들이 반 이상이 이혼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이 무서워서 결혼을 못 하고요. 또 하나는 child support. 이제 어떻게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을 서포트를 하면서 18살까지 법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요 세컨 메리지를 하는데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더 디볼스가 더 많아요.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실험 결혼을 하는 게 사실이에요. 또 수정관 은행 잘 아시죠? 독신주의가 팽창하고 일부 다처제, 동성연애가 공인되는 사회가 있을 것이라고 48년 전에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는데 오늘날 정말 많은 부분들이 그대로 되고 있어요. 시편 127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인간적인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만이 저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분이 처음 예수를 믿으면 그 교회가 잘 양육만 하면 적어도 반년이나 1년 안에 그분의 인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기를 원하면 그분의 인격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없던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가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6개월 교회 다니신 게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족 모두와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주십시오. 그 길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작은 여우를 잡는 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